다음은 주주총회 관련해서 의결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권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주주총회 의사 결정에 지분적으로 자기 지분만큼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하기 싫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라는 게 의결권이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 재밌는 것. 첫 번째는 주주명부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통일하지 않고 각각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뭐 의결권은 대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의결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유조건 행사 누가 하냐? 기준일,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하려고 하면 위임장 제출해야 되고, 전자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타건과 삼성증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서 행사 가능하고, 우리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나온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카인드 시스템인데요. 카인드 시스템에 찾아보게 되면 이제 의결권 행사 공시라는 그런 공시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연중에 갖고 온 거라서 그렇지 3월 달 주주총회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이거 공시를 잘 안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를 지적받는 일이 많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안 지키고 대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의 5% 이상, 그러니까 펀드 AUM의 5% 이상 또는 100억 이상 될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또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면 다 찬성하는 걸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전체의 의사결정 중에서 한 2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사 감사 보수에 대해서는 뭐한 40% 정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총회 개최의 핵심이 이제 의결권이죠. 의결권 다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건을 올리는 것부터 많이 하는데 의결권은 그쵸? 지분이죠, 지분. 정관으로 박탈할 수 있고 뭐 주주평등에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있는 거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 중에서 이제 보통 제한되는 거, 의결권이 제한되는 게 자기 주식, 자기가 발행 거, 자기가 산 거, 그리고 상호 주식, 10%, 10% 자회사, 아니 10% 투자회사가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자의 주식, 뭐, 이사가, 이사가 갖고 있는데 자기 그 이사 보상도 결정할 때 그 이사의 주식, 감사 선임의 3% 룰이죠. 이게 3% 초과된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3%까지만 한다. 기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얘는 이제 증권거래법이 이제 자동법으로 바뀌었죠. 자동법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이제 냉각기간이라든지 5% 룰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근데 거의 이런 거 대부분이 좀 쉽지 않죠. 거의 이런 거는 뭐 가장 많이 하는 거 자기 주식은 뭐 자기 주식하고 상호 주식 이 두 개는 가장 많이 있고 감사선임이야 뭐 워낙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으면서 워낙 유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김영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 등재돼 있는 이게 원칙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12월 30일 날
30일 날 주급 납입한 사람은 이제 주주명부 회사가 주주명부를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그냥 31일 날 그 등재를 하면 되는데 명의계에서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쓰는 데는 주주명부에 대기를 못하죠. 30일 날 주급 납입해서 31일부터 효력 발생하면 주주명부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회 때는 주주명부 명의계에서 대리인 거에서 주급 납입한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법에서는 이제 30일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좀 특별한 경우는 좀 드물죠. 예, 드물기 때문에 보통 그 예탁원들도 예탁원이나 명의서 대리인도 어, 월말에 연말에 그 유증이라든지 시비 전환이라든지 전환 주주가 바뀔 내용이 있으면 5 거래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면 자기들이 그런 걸 좀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요. 주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리 행사에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뭐 의결권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대리 행사 가능합니다. 이게 금지할 수 없다.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여튼 뭐 다른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결권 행사는 본인 또는 대리자. 본인과 그 대리자. 대리자는 당연히 그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과 뭐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이겠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서면 투표. 서면 투표는 상장사들은 거의 없죠. 상장사들은 서면 투표가 있는 회사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IPO 할 때 주관사들이 그 정관에 서면 투표 가능하다 이거 다 골라내야 되는데 못 고르고 상장된 회사들은 첫 번째 정기주총 할 때 이제 난리 치는 거죠. 무조건 서면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 주주에게 다 그 서면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정관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이제 미래셋이 없어졌군요. 예타공과 삼성증권만 이제 남아있네. 돈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저는 솔직히 기관 투자자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기관 투자, 카인드 공식 채널이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다트 사이트가 있고 거래소 사이트가 카인드 사이트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상장사들은 두 개 다 공시가 나가면 둘 다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거래소 공시는 카인드에만 뜨는 공시가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있습니다. 신주 상장 뭐 이런 것들은 카인드에만 뜨는 거죠. 그리고 카인드에만 뜨는 거. 거래소 금감원 공시는 이게 거의 다 뜹니다. 카인드에는. 카인드에 뜨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금감원에 뜨는데 각각 고유의 그 공시들은 안 뜨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카인드는 좀 특별하게 시간까지 나오니까 그 대신 이거는 1년, 최근 1년까지만 볼 수 있는 좀 그런 제약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의결권 행사, 이런 게 있군요. 의결권 행사. 이 기관이 의결권 저는 이제 찾아만 갔지 뭐 얘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전화 오고 메일로만 받아봤지 이렇게 공시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자산운용에서 맨날 부성실 먹네. 제재사항이 없으면 부성실 먹어도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반대가 21.76%. 그러니까 5분의 1은 반대한다는 거네요. 그 5분의 1 전체가 반대 중에서 이사 가사 보수 한도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사 그 보수 한도가 높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22.76% 전체 의결권의 한 5분의 1을 반대하는데 그 5분의 1 반대 중에 44%가 이사보수 한도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이사보수 한도하고 이사감사 선임이 맞네요. 그리고 정관 변경이나 이제 뭐 기타 정관 변경과 사업 목적 뭐 실제 돈과 관련 안 된 것들은 많이 좀 찬성하는 편이고 돈과 관련된 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국민연금이 너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관치주의가 성행을 하는 거고 너무 또 반감하면 우리 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또 걸려 있는 건데 또 문제가 있는 거에서 적정선을 지금 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의 1 반대에 그중에 44%고 뭐 거의 대부분이 보수한도 반대하고 있다. 이거 뭐 저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연대
그 회사와의 대립하고 있는 주주연대 쪽에서는 항상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주총 결의사항 아니고요. 주주분들은 항상 이제 회사에서 전자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주총 안건으로 전자투표 도입하는 걸 이제 상정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소주 통지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투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할 일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